네. 하나, 둘, 셋. JTBC 인사이트 채널에서 선보이는 신예리의 밤샘 토크. 오늘 모신 손님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니까 밤샘 토론에 네. 출연하신 이후로 맞아요. 그때 이후로 자주 뵐 줄 알았는데 밤샘 토론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이렇게 새로운 걸 시작하시니까 네, 네. 오히려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시사주간지 타임이 뽑은 떠오르는 인물 덕분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이름을 네. 올리셨어요.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그 선정 소식을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얼떨떨했죠. 기대도 하지 않았었는데 고마웠어요. 넥스트 100명 중에서 그렇죠.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 제일 돋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되게 중요해질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선정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기뻤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선 유일하신데 해외에서는 뭐 어떤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선정이 되셨던가요? 일단은 그 핀란드의 산나마린 총리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제 두아리파 타임에서도 인정한 떠오르는 본인인데 막상 정치를 처음 시작하셨던 그 시기에 그 다른 의원들이 초면에 네. 다짜고짜 이렇게 반말을 반말을. 하더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개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카메라가 켜지면 존댓말, 꺼지면 반말. 이런 분들 굉장히 믿을 수 없이 많으세요. 카메라가 있을 때는 신기하게 다들 반말 안 하세요. 다들 장혜영 의원님. 그다음에 그 앞에 존경하는도 붙여야 네, 되잖아요. 맞아요. 존경하는. 붙는데 근데 카메라가 꺼지면 그렇게 반말들로 싹 바뀌세요. 잘 지내? 이렇게. 잘 지내. 네. 이게 잘 지내죠. 그런데 요새는 그렇게 반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되게 당황해 하시고 이제 네. 민망해 하시고 당황해하고 민망해하면서 바로 이렇게 존댓말로 바로 잡거나 이러시나요? 어때요? 대개는 사실은 그럴까 뭐 사과를 하시고 정정을 하시지만 안 그랬다고 막 잡아떼는 분들도 가끔가다 계세요. 아, 내가 언제 반말을 했다고 그래? 이러면서 네 맞아요. 또 반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반말하시잖아요. 그럼 녹취라는 방법이 있는데 요새는 아 그러게요. 또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이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에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죠. 요즘 세상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그렇죠. 네. 화제를 바꿔볼게요. 그 얼마 전에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승부를 가른 것이 흔히 이대남 혹은 이남자라고 불리는 20대 남성의 표심이었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거대 양당이 이 20대 남성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4.7 재보궐선거에서의 표심 중에서 가장 이 그래프를 봤을 때 빨간색이 두드러졌던 것은 20대 남성들이 맞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0대조차도 사실 세대를 막론하고 고르게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내로남불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것을 심판하는 선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나치게 이 20대 남성들에게만 집중하는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왜 굳이 그래야 되죠? 20대 여성도 있고 다른 수많은 유권자들이 있는데 20대 남성에 집중하는 네. 양상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별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여자도 군대 보내자. 여성 징병에 관한 문제는 해볼 수 있는 얘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20대 남성의 표심을 잡을 것인가는 굉장히 부적절한 거라고 보고요. 국방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형태는 무엇인가, 그 제도의 형태가 무엇인가라는 측면에 있어서 하나의 아이디어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20대 남자들이 20대 남자만 군대 가는 걸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20대 여자도 군대를 보내자. 이런 거는 정말 20대 남성들을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주 편파적인 이해에 기반한 그런 맥락에서의 아이디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부 여성들의 경우에는 오로지 군대 안 갔다 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느니 차라리 우리도 군대 가게 해줘라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이렇게 쌓여 있는데 당장 그 피우진 처장님이 나는 군인으로 입대를 했는데 군은 여군에게 치마를 원한다.
능력이 아니라 치마를 원한다. 이 부분이 너무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설파하시거든요.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 군 문제와 같이 이제 등치시켜서 이야기를 하느냐에 대한 넌센스를 지적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지금 여군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우리는 논의를 더 진전시켜 나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군뿐만 아니라 전 변이수하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트랜스젠더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설레도 남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군인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군인이 되는 고등학교를 다녔던 사람이고 그래서 기갑병으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성전환을 했다는 것만으로 갑자기 이 사람의 성전환을 장애로 치부해가지고 강제로 전역시켜버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군내에서의 어마어마한 차별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여주는 거. 성별의 문제를 얘기한다면 이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 정치권에서 이대남 논쟁을 주도하는 사람이 네. 그 이준석 네. 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에요. 네. 여러분들 함께 즐깁시다. 진중권 전 교수 같은 분은 뭐 굉장히 강력하게 질타도 하고 하시던데 네. 혹시 장영 의원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없습니까? 왜 그러시는지는 대충 알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셔라. 어쨌든 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자기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벌써 정치를 한 10년쯤 하셨잖아요. 이준석 전 위원이 2011년에 박근혜 남자 뭐 이런 이름 달고 퀴즈. 네, 박근혜 퀴즈 뭐 네. 이런 얘기 이제는 좀 정치를 크게 보고 갈라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불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진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갖고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장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대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지지하는 그런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알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데 또 본인이 페미니스트라고 또 얘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반 페미를 주장하는 20대 남성들로부터는 혹 비판이나 공격도 받고 계시진 않은지. 뭐 하고 계시겠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힘든 질문이시지만은 또 제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 장혜영 의원입니다. 그 전 당대표에 의한 성범죄를 장 의원이 폭로하시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자칫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당이 이렇게 막 송두리째 막 망해버리는 거는 아니야? 그런 부담도 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 일이 국민 앞에 보여지게 됐을 때 어마어마한 실망을 드리게 되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우리 당에게는 정말 뼈를 깎는 시련이겠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쉬쉬해왔었던, 덮어왔었던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당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존재의 이유를 배신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많은 조직에서는 지금까지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덮고 가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단 말이죠.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예의라고 합니까? 그걸 최소한도 가질 게 있고 자식 같은 일하고. 그것이 조직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덮는 것은 그냥 그 조직을 계속 그 문제가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적어도 저는 판단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지도부의 일원, 그러시죠. 정의당의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어제 막 입당한 당원에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이렇게 풀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길은 한 가지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의당은 민주당과는 확실히 달랐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네. 네.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각에서는 정의당과
장혜영 의원이 가해자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하지 않은 것은 이건 이율배반적인 게 아니냐, 정의당답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또 그런 지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보고, 그러나 이건 어려워서 메모를 좀 해왔는데, 그렇죠. 성범죄 피해자에게 있어서 고소와 고발은 피해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해자를 벌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이전에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가치는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그것을 중심에 두고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관점에 있어서 여러모로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이 고소고발을 계속 진행하면서 겪어야 할 여러 가지 2차적인 피해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여기에서 일단 지금 멈추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일상으로 지금 빨리 복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복귀하는 건 줄 알았는데요. 새로운 일상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네. 그 사건 이후에 좀 더 성숙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나와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의 기억,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어떻게 더 다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들을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그만하셔야 될 분들이 좀 있죠. 여당에 많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거의 영광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기리는 듯한 모습, 그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싶었던 거죠.